이번에 이슈가 됐던 5%짜리 적금 상품 같은 경우는 당분간 만날 확률이 매우 적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적금이나 예금을 추천드려 본다면, 안녕하세요. 더블랙연구소 문소장입니다. 최근에 모 은행에서 약 3일 동안만 5%대 금리로 적금 상품을 판매한 적이 있는데요. 너무나도 이슈가 됐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은행의 예금 및 적금에 대해서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하나은행이 이번 2월 초에 적금 상품을 통해서 크게 이벤트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꽤 이슈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조건을 말씀드리면 가입 기간은 1년이고 금리는 5.01% 그리고 월 납입 한도는 30만원까지 납부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약 3일 동안만 가입을 받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적금금리 5%라고 하면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니까 약 4배나 되는 매우 높은 수익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쉬웠던 점은 가입이 가능했던 기간이 3일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3일 동안 하나은행이 무엇을 가져갔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계좌는 136만 7천 개의 계좌가 생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적금을 가입하신 분이 월 납입 한도인 30만원을 꾸준히 납입하셨다고 가정을 한다면 1년 동안 4조 3,900억을 유치할 수 있는 성취를 누리게 되었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도 경쟁이 매우 심한데 다운로드 수가 55만 1000건이나 더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은행은 3일 동안 이벤트로 인해서 비록 높은 금리를 부담을 해야 되지만 꽤 높은 성취를 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개인들은 어떠한 성취를 가져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안타까운 점은 아직도 적금과 예금의 이자 계산 방법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은행은 우리가 얼마를 어느 기간 동안 맡겼느냐에 따라서 이자 계산 방법이 다른 건데요. 예금 상품을 기준으로 보면 처음에 목돈을 내고 1년 동안 쭉 맡기는 거니까 온전히 1년치 이자가 반영이 되겠지만 적금 같은 경우는 매달 납부를 하다 보니 30만 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달은 30만 원을 내고 12개월을 맡기는 거고 두 번째 달에 30만 원을 낸 거는 11개월을 맡기는 거고 세 번째 달에는 30만원을 납입하고 10개월을 납입하는 거니까 매월 납입할 때마다 맡기는 기간이 다르고 기간이 다른 만큼 이자가 달라지는 겁니다. 즉 적금과 예금은 금리가 똑같다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자는 당연히 다른 겁니다. 자, 이 자료는 네이버 이자 계산기를 통해서 실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입니다. 정기 예금은 세후로 약 4.2%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고 정기 적금은 약 2.3%의 세후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할 때 금리는 똑같이 5.01%였다 하더라도 이자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이자는 약 2.3%와 4.2%라는 너무 다른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상품은 매월 납입 한도인 30만원을 꾹꾹 채워서 열심히 12개월을 납부했을 때 세후 실질적인 이자는 약 82,000원 정도를 얻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근데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두 번째로 아쉬웠던 점은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이 상품을 드디어 난 가입했다 혹은 이거 가입하고 싶은데 지금 대기자가 너무 많다 이 상품을 가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라는 매우 간절한 마음을 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상품은 월 납입 한도인 30만원을 12개월 동안 꾹꾹 납입했을 때 세후 실질 이자는 약 82,000원입니다. 이렇게 표를 가지고 계속 다운로드를 하고 기다리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꼭 가입하려고 할 정도의 수익은 아니라는 얘기죠. 30만원짜리 적금을 찾고 있었던 분이나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적금을 가입하려는 분들에게는 이만큼 나이스한 상품은 사실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관점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자산 관리는 매우 멀고도 큰 그림을 보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상품이 아니라 시중에 아무 적금이나 가입을 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1년 뒤에 가져갈 수 있는 실이자는 약 2, 3만원 정도만 적을 뿐이지 이 상품을 꼭 가입하면 안 될 것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일일이 할 필요는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번에 이슈가 됐던 5%짜리 적금 상품 같은 경우는 당분간 만날 확률이 매우 적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적금이나 예금을 추천드려 본다면 우리가 흔히 2금융권이라 불리는 신협, 수협, 농협, 그리고
새마을금고에서 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해서 이자가 생기면 해당된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세율이 총 15.4%입니다. 우리가 적금이나 예금을 가입해서 100만 원의 이자가 생겼다고 하면 세금으로 15만 4천 원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금융권에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뒤에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시면 해당 모든 금융기관 합산해서 3천만 원까지는 원래 내야 될 15.4%의 세금이 1.4%만 내면 되고 나머지는 다 내가 직접 가져갈 수 있으니까 세금을 줄이면서 세테크를 통한 이자를 좀 더 높여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되실 겁니다. 자, 자료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모네타에서 신협을 기준으로 적금 금리를 좀 찾아본 건데요. 높은 거는 6에서 5%대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저거는 조건이 맞는 사람이나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2%대도 있으니까 노력해서 잘 찾으면 3% 정도 적금 상품은 좀 운이 맞으면 충분히 가입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3%짜리를 그냥 가입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고 가입하시면 3천만 원까지는 원래 내야 되는 이자를 15.4%의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10.4%만 내니까 남은 차이까지도 실제 이자로 다 가져갈 수 있으니 3%가 아니라 3%를 초과한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이자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적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고 이런 5%짜리 좀 특수한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이금융권을 통해서 세금 우대를 받으면서 좀 높은 금리로 저축할 수 있는 대안까지 말씀을 드려보게 되었습니다. 적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5%짜리 적금도 세금을 떼고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약 세후 2.3%밖에 안 됩니다. 5% 이하의 적금 상품들은 사실 수익률로 인해서 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내가 돈을 모을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의미가 있지 내 자산을 불려준다라는 느낌은 좀 미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돈이 많거나 부모님이 물려주실 자산이 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직업이 매우 좋아서 연봉이 높은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월급을 벌고 쓸 거 쓰고 남은 돈으로 적금과 예금만 한다고 하면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아파트나 이런 조건들을 좀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은행의 적금이나 예금은 수익률도 낮고 하니까 별로다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적금 예금만 의존하시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돈을 잘 모아서 자산 관리를 할지 큰 그림을 그리시고 시중에 돈을 벌었고 쉽게 재테크를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하는 분들을 보면 경매나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했다고 합니다. 적금 예금만 하지 않았다라는 말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재테크를 해서 자산 관리에 좋은 수익률을 갖다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노력을 하셨던 케이스인 겁니다. 물론 운이 좀 따랐던 경우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앞으로 자산 관리를 하면서 잘 살지 큰 그림을 그리시고 적금, 예금 외에도 어떠한 방법이 나한테 도움이 될지 톡을 세우면서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은행의 5%짜리 적금 상품은 근래에는 쉽게 볼 수 없는 높은 금리의 상품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낮은 가입 한도와 짧은 가입 시기로 인해서 해당 상품을 통해서 큰 도움을 받을 분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오히려 이번 5%짜리 적금 상품 이벤트의 승자는 가입자 수를 늘리고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를 많이 올린 하나은행이 진정한 승리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높다던 5%짜리 적금도 세금을 떼고 나면 실질적으로 세후 약 2.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을 불리는 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고 적금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산 관리에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의 자산을 잘 부풀릴 수 있는 왜냐하면 노동력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우리의 자산을 잘 부풀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자산 관리를 할 것이고 어떠한 방법이 나에게 맞는지 관심과 촉을 세우면서 앞으로의 자산관리 빅피처를 그려가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